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군 왕검의 장자 부르테자는 실존 인물이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국사 교과서를 보면 단군과 단군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단군 영정을 보면요, 단군 영정 또는 단군 어진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에서 모두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초등학교에서는 삭제가 되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단군 영정이 삭제되어 갔습니다. 단군 영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것은 학생들이 단군을 실존 인물로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강화도 마리산에는 참성단이 있는데요, 이 참성단의 사진 역시나 국사교과서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홍익인간, 단군의 국가 건국 이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홍익인간이잖아요. 지금 국사교과서는 동아출판 중학역사2 이것만 유일하게 홍익인간이란 이념을 적어 놓았고, 그 외 대부분의 국사교과서에는 홍익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단군과 관련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 단군 영정, 그리고 참성단을 2018년 교육부 고시 162호를 근거로 모든 교과서에서 거의 삭제되었다. 자, 이렇게 단군과 관련된 모든 것이 삭제되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10대들은 3분의 2 정도가 단군이 신하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을 해서 일반인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단군은 가상의 인물이다 라고 답을 한 사람이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군 왕검에 아들이 있다? 아니, 단군 왕검 역시나 신화의 인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단군 왕검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군 왕검 때 건설한 삼낭성이 있습니다. 이 삼낭성은 강화도에 있는데요, 이 삼낭성은 삼낭이 지은 것인데 이 삼낭을 단군 왕검의 세 아들이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는 세 아들이 아니고 배달국에서부터 있었던 바로 삼낭이라고 하는 신하의 집단이 있는데요, 자, 이분들이, 이 삼낭들이 삼낭성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삼낭성이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단군의 아들이 세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승되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 문헌에서는, 규원사화에서는 아들이 4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루, 부소, 부, 부여입니다. 특히 막내 아들인 부여는요, 이 부여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여로 이렇게 전승돼서 국가의 이름으로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첫째 아들이 바로 부루라고 했는데요, 성제 이시영 선생의 감시 만화에서도 단군은 4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부루다, 둘째가 부소, 셋째가 부, 넷째가 부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문헌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부루는 누구일까요? 부루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화적 자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루단지가 있는데요, 가정에서 곡식을 담아서 집안의 조상신으로 섬기는 단지나 항아리를 부루단지라고 합니다. 자, 이 부루단지를 정성 들여서 뚜껑 위에 다시 꽃가를 만들어 씌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부루를 기리기 위해서 하는 어떤 문화적 유산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부루단지 문화인데요, 지금은 많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무당내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단군의 맏아들인 큰 아들인 부루가 어질고 다복하여 집집마다 땅을 택하여 단을 쌓고 질그릇에 벼와 곡식을 채워 지프로 영을 짜서 덮는다. 이를 부루단지 혹은
업주가리라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세기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19세기까지 면면이 이 부르단지의 문화 풍습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단군의 아들이 부르다, 이거에 대한 문헌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세기에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에는 단군의 아들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걸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삼국유사를 보면 단군기를 인용을 합니다. 단군기에 이르기를 단군이 서하 하백녀와 요친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부르라고 하였다 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왕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왕운기를 보시면요, 단군 본기왈 비서갑의 하백녀와 결혼을 하여서 생남 이렇게 나오죠.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부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삼국유사와 그 뒤에 나온 제왕운기에는 분명히 단군의 아들은 부르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뒤에는 부르와 헤브루를 혼동을 하고 있어요. 부르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동부여에 헤브루가 있는데 이것을 혼동하는 기록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남녀 관계와 동일 이름에만 주목을 한 것인데요. 2000년 이상의 연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고조선의 부르와 그리고 동부여의 헤브루를 동일인으로 혼동하고 있는 기록들이 이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암의 단군세기가 나옵니다. 이 단군세기는 1363년이죠. 14세기에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태자 부르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술년 BC 2267년에 단군 왕건께서 태자 부르를 보냈다. 그래서 우순이 보낸 사공과 도산에서 만나게 하셨다. 태자 부르께서는 오행의 원리로 물을 다스리는 법, 오행치수 지법을 전하시고 나라의 경계를 살펴 정하시니 유주, 영주 두 주가 우리 영토에 귀속되고 회수와 태산 지역의 제후들을 평정하여 분조를 두어 다스리실 때 이 우순을 시켜 그 일을 감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록이 단군세기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단군 왕검의 아들이 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행적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단군세기가 나오고 나서 조금씩 우리 문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단순하게 태자가 부르다라고 하는 기록만 남아 있었는데요. 단군세기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 세종실록 지리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군고기를 인용을 합니다. 단군고기를 인용을 하면서 그 아들을 낳으니 단군이 비서갑 하백녀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으니 부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가 도산의 모임을 당하여 태자 부르를 보내어 조회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유사에는 단군기를 인용을 하고요. 제왕운기는 단군 본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는 단군고기라고 하는 어떤 기록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죠.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록을 보시면요. 삼국유사에는 단군이 아들이 부르다. 그리고 제왕운기에도 역시 남자아이를 낳으니 부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단군세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부르태자와 그리고 부르가 단군이 되어서의 행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라고 연대로 넘어가는데요. 자, 단군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단순하게 아들이 부르다라고 하는 기록만이 아니라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가 도산의 모임을 당하여 태자 부르를 보내어 조회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고요. 응제시주를 보시면은 하나라 우왕 때에 이르러 제후들이 도산에 모일 때 단군은 태자 부르를 그쪽으로 보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봤을 때는 뭐냐면 단군세기가 있었는데 이 단군세기가 어디론가 좀 퍼졌구나. 그 기록이 퍼져가지고 그 구체적인 어떤 행정 내용이 하나씩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세종대왕 시절인데요. 세종대왕 시절에는 뭐냐면 단군세기가 분명히 세종대왕에게 바쳐졌을 것이라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행촌 이함이 단군세기를 지었고요. 그 손자가 누구냐면 용헌 이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태종 때부터 그리고 세종의 초기에 우의정 좌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을 하면서 세종대왕께 간언을 할 때 이 단군세기를 바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종대왕께서 무엇을 하냐면 단군사당을 새롭게 짓게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단군세기에 있는 기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냐 하면은 바로 BC 2181년에 고조선의 3세 가릅당군께서 삼랑 을보륵에게 명하여 정음 38자를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가림토 문자입니다. 가림토 문자가 있는데 이 가림토 문자가 원형이 되어서 38자에서 10자를 빼고 28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의 훈민정음이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이 나오게 된 것, 그걸 잘 보시면은 같은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세종대왕 때 뭔가 단군세기가 세종대왕에게 전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군세기에 있는 기록이 그대로 넘어가 있다. 단군왕검 제위 67년 태자 부루를 보내어서 우순이 보낸 사공 우와 도산에서 만났다. 그래서 오행치수지법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가 도산에 모임을 당하여 태자 부루를 보냈다. 태자 부루를 보내어 거기를 조회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으로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문헌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의 응제시주를 보면요. 자, 비서가 하백의 딸에게 장가들어 부루를 낳았는데 그리고 하나라 우왕 때에 이르러 제후들이 도산에 모일 때 단군은 태자 부루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도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원잡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단군이 아들 부루를 낳았다. 그리고 우가 제후들을 도산에 모을 때 단군이 부루를 보내어서 조회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태백일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환단고기에 아까 단군세기를 보셨지만 바로 1520년엔 태백일사가 나오거든요. 이 태백일사에도 부루태자와 부루단군으로서의 행적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헌들을 거치면서 신증, 동국, 여지승남, 단군세가 그리고 성호사설, 승정원 일기가 되죠. 16세기,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는 가운데서 바로 단군이 부루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임금이 도산회의를 소집했는데 단군이 부루를 보내 조획해 했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단군의 아들은 부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단군 왕검께서 아들 부루를 도산에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 이게 이제 도산회의거든요. 이 기록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국내 문헌은 첫 번째 헤브루와 혼동을 하고 있어요. 부루하고 헤브루를 혼동을 해서 아들 부루를 낳았다 이후에 뭐냐면은 바로 헤브루와 동일시하는 그런 기록들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객전도의 서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자, 부루태자가 우와 도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거꾸로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때 중원에서는 9년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그 재앙이 커지자 단군왕검은 부루태자를 보내서 도산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도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산이 있는 곳이에요. 오행치수지법을 전수한 장소가 바로 이 도산인데요. 자, 그래서 순임금은 사공우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행치수지법을 받아서 치수를 성공하여 홍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금은 사공우를 보냈다. 우가 뭐냐면 이때 우는 임금이 아니에요. 건설부 장관 정도, 치수를 담당하는 그런 장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군왕검은 누굴 보냅니까?
바로 부르태자를 보내죠. 그래서 사공우와 부르태자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문헌에서는 뭐냐면 약간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가 이때 임금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갑술련입니다. 이 갑술련 도산회의인데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갑술련 기록을 하우 18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단군왕검이 즉위를 한 지 67년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군왕검 67년인데 이 국내 문헌들은 왜 하우 18년이라고 하고 있는가? 이건 뭐냐면 하나라의 우임금이 집권을 한 지 18년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단군세기를 보시면 단군제위 67년에 태자 부르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국내 문헌들은 어떻습니까? 자,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갑술년에 하우 18년이라고 나오죠. 갑술년 하우 18년 이렇게 나옵니다. 견 이렇게 해서 바로 부르를 하나라에 보냈다. 부르를 하나라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직 하왕조가 집권하지 않을 때거든요. 이때 우가 제후들과 도산에서 회맹했는데 단군이 부르를 보내서 조회하게 했다. 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아랫사람이 위에 왕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조회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것이 조선 역대 대략 19세기까지도 어떤 표현이 있느냐? 역시나 하우 18년 아들 부르를 보내 하에 조회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뭐냐면 하우가 아닙니다. 하우가 하나라의 우임금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순임금의 그런 신하로서 장관 역할, 지금으로 보면 건설부 장관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뭐냐면은 단군 왕검께서 그 장자인 부르태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단군 왕검이 제위 시기이기에 도산회의에 부르태자를 보냈고 순임금의 섭정 시기여서 순임금이 우사공을 도산에 보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군 제위 67년이 맞습니다. 하우 18년이라고 하는 국내 문헌의 기록은 사대주의로 해서 잘못된 기록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를 이해할 수 있는 연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BC 2288년 개축년에 요임금 시대예요. 이때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걸 이제 9년 대홍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홍수는요 22년인가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홍수, 대홍수가 시작이 되는 해가 이때입니다. 자, 9년 대홍수라고 불리는데요. 요임금 때 홍수가 시작되고 그리고 정사년 단군조선에서도 대홍수가 시작이 돼요. BC 2284년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임금이 곤에게 치수를 시켰는데 실패를 하고 맙니다. 실패를 하고 마니까 이때에 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에게 치수를 맡깁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가 되는 거죠. 그 우에게 치수를 맡겨서 그 치수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13년이 돼요. 그래서 그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갑술년에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단군 왕검께서 태자 부르를 보내가지고 도산에 회의를 하게 하는 것이죠. 자, 요걸 보시면 되겠고요. 단군 조선에는 이제 홍수가 일어나서 뭐냐면은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 해에 뭘 하냐면 강화도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산 참성단이죠. 그러니까 마리산 참성단을 왜 그 높은 곳에 쌓았냐라고 하면은 홍수 때문에 하늘에 제를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무오년에 마리산의 제천단을 쌓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년 뒤에 단군 왕건께서 이 참성단에 친히 천제를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치수 사업을 단군 조선에는 완전히 치수 사업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저 중원에서는 아직도 대홍수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달리는 기간이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곤이 치수를 실패하고 아들 우에게 맡겼는데 10여 년 동안 일심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있지 못할 때 그때 단군 왕건께서 태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문헌에서는요, 그러면 부르태자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록이 없습니까? 우리 쪽만 주장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창수사자가 나옵니다. 이 창수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부르테자와 동일시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긍익의 연려 실기수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이 아들 부르를 보내어 도산에서 우임금께 조회했다고 하나 그 설은 근거가 없다. 이분은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문헌에 어찌 한마디도 언급이 없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의문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부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문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5월 춘추에 보면은 창수사자가 나오고 있어요. 자, 5월 춘추, 그리고 백공육첩, 고미서, 그리고 역사, 그리고 두보의 시, 이런 데 뭐가 나오냐면 바로 창수사자가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문헌이 5월 춘추입니다. 자, 5월 춘추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가 치수하기 위해서 형산에 이르러 백마의 피로 제사를 지냈으나 조짐이 좋지 못하자 산에 올라 하늘에 우러러 하소연하였다. 그런데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꿈에 붉은 비단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현이의 창수사자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현이의 창수사자라고 말하면서 산신의 책을 얻으려 한다면 재계를 하라, 목욕재계를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에 우가 석 달 동안 재계한 뒤에 금으로 장식한 책을 얻어서, 이 금간 옥첩이라고 합니다. 그 책을 얻어서 치수의 요체를 터득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이의 창수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요. 현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이가 있습니다. 자, 이에는 구종이 있다. 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이족을 갖다 구이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현이가 있어요. 현이. 그럼 현이의 창수사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동이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 현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현이는 거무련자를 쓴다. 북부가 곧 현부이니 진하이니 현부를 가리켜 현이라고 하는 것이요. 창수는 곧 창수이고 주신, 숙신, 직신 혹은 식신으로 번역되었으니 주신은 곧 조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옛 기록의 부르는 5월 춘추의 창수사자이니 이때 진하인이 큰 홍수가 있었음은 여러 가지 옛 역사가 다 같이 증명하는 바인데 단군왕검이 그 수재를 구제해 주려고 아들 부르를 창의 사자에 임명하여서 도산에 가서 하오를 보게 하였다. 그리고 오행설을 전하고 치수의 방법을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을 조선 상고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꿈의 창수사자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신성을 장식하여 사실을 신화화할 때 상고사에서는 주로 흔히 있는 일이다. 꿈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현실 역사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뭔가 이렇게 허구적으로 포장했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뭐 좋게 표현을 하신 것인데, 자, 결국에는 뭐냐면 우는 도산에서 창수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르테자는 도산에서 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뭡니까? 바로 창수사자는 부르테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기술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운에 있는 구절을 보면 순임금이 보낸 우가 회계산에 가서 조선의 가르침을 받을 때 자허선인을 통해서 창수사자인 부르테자, 뭐라고 나옵니까? 창수사자 부루, 이렇게 나오잖아요. 직접적으로 창수사자가 부루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은 태백일사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수사자인 부르테자를 찾아뵙고 황제의 중경을 전수받으니 바로 배달의 황부중경이었다. 우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치수를 하는 데 활용하여 공덕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창부굿이 있습니다. 창부거리라고 하는데요. 서울 경기도 지방의 굿에서 창부신을 모시는 굿거리가 있는데 이 창부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창수세자의 창과 부루의 부자를 합쳐서 창부라는 말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 역시나 뭐냐면은 창수사자 부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뭐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창부거리라고 하는
굿을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부씨라고 해서 피리를 불고 있는 이분을 이제 창부씨라고 하죠. 창수세자 부르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현이 창수사자다 라고 했는데 또 다른 문헌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북극의 수정자다. 지금은 아시겠죠? 현이라고 하는 건 검은색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은 방위로 보면 북쪽입니다. 그리고 창수사자를 수정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태백일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자 부르는 도산에 이르러 일들을 주관하였으며 번한을 통하여 우 사공에게 나는 북극의 수정자다. 나는 북극의 수정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 신선 통감을 보면요.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문득 현방 즉 북방의 도사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는지라 우가 맞아들여 절하고 물으며 도사가 가로되 나는 북방 수정의 아들이니라. 나는 북방 수정자다. 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상제께서 나를 보냈다. 그대를 도우려 왔노라.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나는 북극 수정자니라 라고 하면서 뭐냐면 천부 왕인과 신침과 황구종이라고 하는 치수에 필요한 보물을 세 개를 전해줘요. 천부와 왕인이라고 하는 것은 험한 곳을 다녀도 위험하지 않고 흉한 것을 만나도 피해가 없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부적입니다. 신침은 침이죠. 물의 깊이를 측정하고 쓰임이 무궁하다. 그리고 황구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험한 물을 진압하여 오래도록 잔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해주었다고 하는데 역대 신선 통감에도 역시나 이게 나옵니다. 왕인 한 개가 있으니 신침 한 개가 있으니 그리고 왕부가 있으니 라고 해서 삼보를 너에게 준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환단고기에 보면 세 가지 보물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천부왕인, 신침, 황구종이라고 합니다. 이 역대 신선 통감에서는 왕인은 같죠. 신침도 같죠. 그리고 왕부가 있습니다. 왕부는 아무래도 이 왕부는 천부와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황구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대 신선 통감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에게 홍범구주를 내려준 그 상제 천은 또 누구일까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신선 통감에서 보면 나는 북방 수정의 아들인데 상제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서경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상제께서 진노하시어 홍범구주를 처음에는 내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질서가 무너지고 곤이 귀양 가서 죽고 우왕이 뒤어 일어나자 하늘이 우왕에게 홍범구주를 내려주셨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상제, 천이라고 나옵니다. 하늘이라고 나옵니다. 홍범구주를 내려주신 분이 상제와 천이라고 나오는데 과연 이건 누구냐? 역시나 신성을 존귀하게 여겨서 또는 허구의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단군조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지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단군세기에 보시면은 부르태자가 오행치수지법을 전해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백일사를 보면 부르태자, 북극수정자가 금간옥첩과 오행치수지결을 내려주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 문헌으로 가면 이것이 다 꿈이나 신화시 되어버려요. 5월 춘추를 보면요. 꿈에 현이 창수사자가 금간옥자를 내려주었다. 그리고 송미자 세가나 서경을 보면 하늘이 홍범구주를 내려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누구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군왕검이 부르태자를 보내면서 자, 이거 갖다 줘라 라고 했다면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건 단군왕검이 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르태자를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공우가 금간옥첩을 받아간 것과 관련된 기록은 5월 춘추, 송미자세가, 서경, 역대 신선 통감 등에 나오는데 이것을 분석을 하면 양국의 문헌에 모두 나타나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 당대에 실제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실존 인물로 봐야 된다. 이 실존 인물이 바로 부르태자이거나 부르태자를 보내었던 단군왕검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부르단군 시절의 일식 기록도 증명이 됐는데요. 이 단군세기에 보시면 부르단군이 이제 돌아가세요. 2183년입니다. 이날 일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천문학자인
박석재 박사님께서 이거를 갖다 검증을 했습니다. 천문 소프트웨어를 이때로 해가지고 돌려보니까 그만 일식만이 동북아에서 관측 가능해서 보니 최적 관측지가 바로 장춘 하얼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춘과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 환단고기에서 단군 조선의 수도가 송하강 아사달 하얼빈이라고 하면 여기에 부루가 계신 거잖아요. 이때까지 계셨거든요. 그래서 최적 관측지에서 일식을 관측한 그 기록이 비슷한 연대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단군왕검의 아들 태자 부루가 실존 인물이냐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명 키워드라고 했는데 단군의 아들이 부루라는 문헌들이 있다. 그리고 도산회의, 그리고 갑술련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죠. 그리고 현희의 창수사자가 나타났다는 문헌들, 창수사자가 부루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명, 신채호의 설명과 환단고의 문헌이 있었습니다. 창부거리가 있었죠. 그리고 북국수정자라고 하는 문헌과 기록이 있었고 세 가지 선물, 그 보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즉위년이 신축년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동무도라, 어화가, 부루 단군 시절에 어화가도 있고 그 다음에 소련대련, 편발개수, 도량형 통일, 사근동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식이 있었죠. 돌아가신 해에 일식 기록도 검증이 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부루단지, 부루단군을 기리는 풍습이 지금까지도 남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10여 가지를 통해서 부루단군께서 실제 실존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군왕검의 아들 부루태자와 2대 단군으로서의 부루의 존재에 대해서 국내외 문헌과 그리고 유적과 풍습 등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1대 단군왕검을 이은 장남 부루태자는 실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헌 비교와 여러 자료를 통해서 검증해 보았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루태자는 실존 인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버지 역시 단군왕검인데요. 신화적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단군조선은 BC 2333년 건국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에서 단군은 신화의 인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교과서에서 지금 가르치고 단군 영정 여러 가지를 다 빼버리고 단군이 실존 인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군왕검의 실존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미 단군의 아들 역시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단군 조선의 역사 2096년 47분의 단군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널리 알려지고 진짜 역사가 알려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